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은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급락장에서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을 했죠. 이제 현재 한 7만 전자 구간인데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13만 전자까지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항상 반도체 좋게 봐주셨잖아요. 네. 지금 뭔가 삼성전자랑 더불어서 SK 하이닉스까지 줍줍의 기회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백진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말할 필요 없이 줍줍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줍줍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급락이 나왔지만 이제 엔비디아도 급락 나오고 이제 미국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이 AI에 대한 거품론이 이제 막 시장에서 뭉게뭉게 피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근데 사실 벌어들이는 돈은 너무 코딱지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I 중에서 그래도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다는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 챗 GPT죠. 이거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까지 AI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를 하려면 연간 6천억 달러를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800조를 벌어야 된대요. 1년에 800조를 벌어야 BEP다. 손익분기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 과연. 이런 이제 의심들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는데요. 이거는 다 맞는 말이라 쳐도 현실 세계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AI에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아직도 당장 투자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계속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돈 안 벌어도 좋아.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럴까?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들이. 근데 이들의 생각을 보면 이래요. 지금 AI를 예전에 스마트폰 시대랑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이거를 승기를 잡지 못하면 승자 독식 시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초반에 승기 잡고 쭉 갔는데 남들이 뒤처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포기해 버리니까 20년 동안 애플 시대가 돼버린 것처럼 AI도 마찬가지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무조건 승기를 잡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를 감안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현재 기업들의 생각이란 겁니다. 제일 최근에 7월 달에 구글이 실적 발표할 때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언을 날렸는데요. AI에 대한 과소 투자의 위험이 오히려 과잉 투자 위험보다 훨씬 리스키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리스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둑판이랑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옆에서 다 바둑을 두고 있는데 옆에서 막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야, 너 그거 두면 죽어. 너 적잖아. 너 그러다가 파산해. 계속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는데 결국 플레이어는 돌을 놓으면 그게 한 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그만두지 않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계속 수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떨어졌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주가 상승이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네. 그럼 대표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걸 조금 더 좋게 보실까요? 지금 현재 처음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매력이 더 크다라고 봤는데요. 지금은 뭐 아무거나 그냥 잡아도 다 수익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재현 대표님,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좀 줍줍의 기회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거 더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줍줍의 기회고 둘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저도 사실 삼성전자가 당연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뭐 230% 가까이 올랐다가 작년부터 그리고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많이 빠졌냐라고 보면은 근데 너무 오른 데서 30% 빠지면 되게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얘는 이제 먹을 자리가 이제 왔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에는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이닉스도 좋아져서 뭐 둘 중에 뭘 선택하셔도 저는 뭐 딱히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자, 그럼 저희 다음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방산주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방산주가 새로운 피난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산주 수주가 굉장히 좋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반사수혜도 누리고 있는데 두 분 반도체는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산주는 어떨까요? 백진수 대표님? 네, 저는 방산주도 탑픽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가 그러니까 숫자가 일단 좋고 스토리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주가도 되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장이 뭐 변동성이 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엔 숫자가 나온 종목들 보면은 그래도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먹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년에서 5년치감을 미리 수주잔고로 확보를 했는데 이 수주잔고 확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서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출 전에 방산업체를 보게 되면 국내 국방부에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 국방부는 돈을 짜게 줘요. 근데 해외 수출할 때는 기업이 받고 싶은 돈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다릅니다. 예, 확실히 다르고요. 그래서 마진이 커지면서 이익 증가폭이 상당히 가파른데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증가가 5개 업체, 방산업체 5개 업체를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니까 64%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깡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스토리는 지금 현재 이제 중동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동아시아나 뭐 미국하고 중국 또 대만하고 중국 등등 지금 현재 시대를 저는 대립의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립의 시대에서 방산주는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훨씬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픽 종목 어떤 거 보세요? 타픽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 로템 이 두 개가 타픽으로 보면 되고요. 하나 더 보면 LIG 넥스원까지인데 이 세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 업체는 앞으로 갈수록 숫자가 더 잘 나올 거고 결국에 이제 다른 방산주 보기보다는 오히려 대장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재현 대표님도 방산 좋게 보실까요? 네, 뭐 요새 방산 나쁘게 보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산주가 원래는 이제 어디가 이제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전쟁 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테마적으로 많이 올랐던 예전에는 그랬던 기업들이라서. 네. 근데 테마성이 없지 않아요. 지금도 무슨 일 날 것 같다 그러면 막 괜히 막 오르기도 하고 분명히 그러는데 테마라고만 하기에는 실적도 너무 좋고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고 사실 공부하기도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방산이.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 로템을 저는 좀 타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도 보니까 지금 2분기 영업이익도 컨센보다 35%나 좋아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거기다 수주를 해놓고 이제 납품이 나가면 이익이 생긴다는 말처럼 앞으로 추가 수주만 나오면 왜냐하면 이익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스케줄이. 그러니까 추가 수주가 나오는 것만 보면 되는데 이것도 언제쯤 계약을 할지도 몰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수주가 안 됐다 이거에 대한 실망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9월에 폴란드랑 하는 게 있고 연말에 루마니아랑 계약하는 게 있는데 이 계약 두 개만 되면 수주 잔고가 12조 13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한 2년 정도 먹을 거리는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게 나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이게 다 떨어졌다. 그래서 수주가 다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방산 기업들 중에서 제가 얘를 토픽으로 뽑은 거는 다 괜찮은데 여기가 제일 쌉니다. PER이 제일 낮아서. 이유가 이제 너는 폴란드 특화다. 거기랑만 거래하지 않냐였는데 올해 말에 이제 루마니아 쪽이 있다고 하니까 루마니아랑 계약이 좀 가시화가 되면 아마 이런 저평가 문제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토픽으로 뽑았습니다. 네, 숫자도 좋고 스토리도 좋은 방산주 두 분 다 좋게 봐주셨고요. 그럼 마지막 만렙 주식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셀트리온입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폭락장 이후에 그래도 꽤 좋게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좀 잘 말아 올린 것 같아요. 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또 뭐 진펜트라 성장세 기대감에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고 바이오주가 이제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백진수 대표님 바이오 업종 굉장히 그동안 좋게 봐주셨잖아요. 네. 지금도 똑같은 뷰 보고 계실까요? 네, 바이오로 재미도 많이 보고 있지만 바이오가 저는 정말 좋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박재현 대표가 반도체 오빠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바이오 삼촌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로 앞으로 좀 더 좀 짭짤하게 재미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뭐 셀트리온도 좋습니다. 셀트리온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보다 더 좋은 바이오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말고 다른 바이오를 보자. 예, 그리고 오늘 히든 공략주로 그래서 또 바이오를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히든 유망주 시간에 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박재현 대표님, 반도체 오빠이시지만 또 바이오도 좋게 보실까요? 바이오가 지금까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바이오는 사실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이오가 사실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인데 앞으로 이만큼 될 수 있어라는 꿈을 먹고 이제 좀 소위 급등을 하는 이런 걸 많이 바라시는 게 투자자분들의 그런 시각이라면 네. 말씀하셨던 사실 셀트리온이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제조업자에 가깝지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바이오 기업 이건 아니거든요. 바이오 기업이란 자고로 잘 되면 30배도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물론 안 되는 경우가 99%지만 그 느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은 그런 게 일단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진펜트라가 하반기에 매출이 이제 예상과 크게 안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도매업자한테는 나갑니다. 근데 도매업자한테 나가도 결국은 처방을 누군가 이걸 받아야 이게 소매로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팔리는 건데 이게 처방이 나오는 건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좀 확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접근하는 것도 보시면 제조업자를 보고 접근을 하는 느낌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똑같거든요. 그냥 뭔가 제조업자를 대하는 느낌이어서 셀트리온이 막 되게 막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지금 가격이 그냥 얼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는 바이오에 묶기에는 뭔가 좀 주제랑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왕 바이오에 나는 금리나 그런 유동성에 맞춰보고 싶다라면 다른 바이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